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은빛 사연과 함께 재밌는 사연으로 떠나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저녁 어스름이 도시의 골목길을 감싸 안던 시각이었죠. 서울에 숨겨진 한 귀퉁이에 자리한 옛 골목 주막은 오늘도 정겨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글거리는 전 부치는 소리와 함께 막걸리 잔이 부딪히는 쨍한 소리가 평화로운 주막의 풍경을 만들었죠. 그곳 한쪽 구석, 넉넉한 크기의 나무 테이블에는 4명의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철, 박준호, 이정구, 최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70대를 훌쩍 넘겼지만 주름 가득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깊은 연륜과 함께 알 수 없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빠짐없이 이곳에 모여 회식을 가졌습니다. 투박한 두부김치와 뜨끈한 해물파전에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 전부였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시간이었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젊은 시절의 아득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때로는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는 것이 그들의 삶의 낙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들 같았죠. 하지만 이들은 과거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름 없는 영웅으로 살았던 전설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북한의 심장부를 넘나들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훈련을 견뎌내고 수많은 비밀 임무를 수행했던 북파공작원 출신들이었죠. 그들은 사라진 전설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할 뿐 그들의 활약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한 전우애라는 끈이 있었습니다. 그 끈이 그들을 매달 이곳으로 불러 모으고 있었죠. 김영철은 그들의 맏형격이었습니다. 그는 베테랑 요원으로서 늘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하며 팀을 이끌었죠. 구수한 막걸리 냄새를 맡으며 과거의 혹독한 훈련을 떠올리는 듯 그의 눈빛은 아련했습니다. 박준호는 과묵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그림자처럼 빠르고 정확한 행동력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과거 침투 작전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을 자랑했죠. 이정구는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주막 안에 활기를 불어넣었죠. 하지만 그의 웃음 뒤에는 싸움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침착하고 계산적인 면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만식은 겉보기에는 허약해 보였지만 탁월한 정보 분석과 상황 판단에 능한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변 상황을 관찰하며 모든 것을 파악하는 예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김영철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문 밖에서부터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발소리와 함께 주막 안으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회식은 이제 예고된 파열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그들의 행복한 시간을 덮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평화가 깨지려 한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들을 마주할 불청객이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주막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안을 채우던 구수한 냄새와 정겨운 대화 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내며 주막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손님들은 일제히 시선을 문 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일단의 무리를 본 순간 모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바로 지역을 주름잡는다는 신흥 조폭 조직의 행동대장 강민철과 그의 부하들이었으니까요. 서너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치자 비좁은 주막 안은 순식간에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에서는 술에 잔뜩 취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민철은 주막 안을 거만하게 둘러보더니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테이블을 발견하고는 삐딱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어르신들의 테이블을 발로 툭 차며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늙은이들.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술이나 마셔. 여기가 내 놈들 놀이터냐? 어딘 줄 알고 감히 건방지게 떠들어대. 갑작스러운 그의 행패에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듯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철의 눈빛에는 불쾌감이 스쳤고 박준호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죠. 이정구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최만식은 조용히 주변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막걸리 주전자를 거칠게 잡더니 김영철의 얼굴 앞에서 보란듯이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주전자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하얀 막걸리가 바닥에 흥건히 쏟아졌고 튀어오르는 파편들이 어르신들의 옷에 튀었습니다. 어이, 이 영감탱이. 눈가를 왜 그렇게 뜨고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강민철은 막걸리가 엎질러진 바닥을 발로 짓밟으며 김영철에게 삿대질하고 위협했습니다. 김영철은 그의 삿대질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강민철을 더욱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강민철은 김영철의 어깨를 밀치며 조롱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대답 안 해? 너 같은 늙은이가 감히 나를 쳐다봐? 그의 거친 행동에 김영철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날카로운 광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평화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살기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흘끗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죠. 강민철은 어르신들의 침묵을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착각하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허리춤에서 번쩍이는 칼을 꺼내 위협했습니다. 이 돈 다 내놔.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음식 꼴 나고 싶어. 늙은이들이 말이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의 말과 함께 주막 안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전설의 기운이 깨어나는 듯 했죠. 강민철이 바닥에 엎질러진 막걸리를 발로 짓밟으며 위협을 이어가자 주막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습니다.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오직 4명의 어르신들만이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화로운 미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과거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전설적인 북파 공작원 시절의 냉철함과 단호함이 엿보였죠. 그들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철은 강민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작전에서 그랬듯 그는 가장 효율적이고 최소한의 피해로 상황을 제압할 방법을 찾아내려 했죠. 그는 강민철의 부하들의 숫자와 배치,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동료들에게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각자 위치 사수해라. 그의 말은 마치 무전 신호처럼 정확하게 동료들의 귀에 전달되었습니다. 박준호는 김영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에는 싸움에 대한 결의가 비쳤죠. 박준호는 자신의 특기인 침투와 제압의 가장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해 몸을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주변 환경에 녹아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정구는 이 순간에도 특유의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번개처럼 빠르게 조폭들의 움직임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머러스한 평소 모습과는 달리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개살력을 발휘할 준비를 마쳤죠. 최만식은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주막의 비좁은 공간과 테이블, 의자 등의 사물을 스캔하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물색했습니다. 그는 항상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전략가였으니까요. 강민철은 어르신들의 침묵과 미세한 움직임을 자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착각하고 더욱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김영철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칼날을 그의 목에 들이밀었습니다. 야, 영감탱이. 이제야 정신 차리나? 순순히 돈 내놔. 안 그러면 목숨이 위험할 거야. 강민철의 말에 김영철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강민철의 뒤편에 서 있는 부하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에게 알 수 없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머릿속에서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만이 깨어나고 있었죠. 이들은 단순히 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살아있는 전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설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민철의 거친 손이 김영철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롱 섞인 비웃음이 가득했죠. 주막 안의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감히 끼어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철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강민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죠. 바닥에 엎질러진 막걸리는 이제 어르신들의 인내심이 거의 바닥났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 끝까지 눈을 부라려. 내가 그렇게 웃음냐? 이 돈 다 내놔. 안 그러면 목숨이 위험할 거야. 강민철은 승리감에 취한 듯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멱살을 더욱 세게 쥐며 김영철을 흔들었습니다. 조폭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어르신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영혼까지도 무너뜨리려 했죠. 박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강민철의 목덜미를 노리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이정구의 얼굴에는 더 이상 유머러스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여전히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이제 김영철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김영철의 몸에 닿는 순간 김영철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전사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죠. 조폭들의 행동이 단순한 협박을 넘어 물리적인 폭력과 재산 강탈로 이어지려 하자 어르신들의 인내심은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김영철은 멱살을 잡힌 채 짧고 굵게 기합을 내뱉었습니다. 그만해라. 더 이상은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폭발 직전의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김영철의 말을 비웃으며 오히려 더욱 힘을 주어 멱살을 쥐었습니다. 뭐? 이 늙은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강민철의 부하들도 어르신들의 테이블로 더욱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들은 김영철 일행을 애워싸며 위협했습니다. 술에 취한 듯 흐트러진 모습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주막 안의 손님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인내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갈고 닦은 투지와 끈기가 엿보였죠. 그들은 조폭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응수했습니다. 이때 최만식이 조용히 냅킨 몇 장을 뭉쳐 강민철의 칼날이 향한 반대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강민철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죠.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신호처럼 어르신들의 몸에서 숨겨진 힘이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최만식이 던진 냅킨 뭉치에 강민철의 시선이 잠시 흐트러지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신호처럼 어르신들의 몸에서 숨겨진 힘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노쇠한 겉모습과는 달리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했죠. 김영철은 멱살을 잡고 있던 강민철의 팔을 순식간에 꺾어 제압했습니다. 강민철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뒤로 휘청거렸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칼은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강민철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가. 감히. 강민철이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어르신들의 반격은 물 흐르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강민철의 부하 중 가장 덩치가 큰 자의 뒤로 순식간에 접근하더니 그의 관절을 정확히 공략하여 쓰러뜨렸습니다. 조폭 부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죠. 그의 몸놀림은 과거 적진에 침투하던 전사의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정구는 특유의 유머러스한 표정을 완전히 지운 채 냉철한 눈빛으로 두 번째 조폭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는 조폭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더니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그의 자세를 흐트러뜨렸습니다. 이어 날카로운 관절기를 사용해 조폭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조폭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정구의 공격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전혀 힘을 들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과거 상대를 무력화시키던 치명적인 기술들을 연상케 했죠. 최만식은 직접적인 싸움에 뛰어들기보다는 마치 지휘관처럼 주변 상황을 분석하며 동료들에게 최적의 움직임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주막의 비좁은 공간과 테이블, 의자 등의 지형지물을 활용하여 조폭들의 동선을 차단하고 동료들에게 유리한 전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조폭들의 약점과 허점을 찾아냈고 이를 동료들에게 짧고 명확한 신호로 전달했습니다. 그는 마치 전장의 브레인처럼 움직이며 어르신들의 반격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폭들은 어르신들의 예상치 못한 실력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의 반항을 쉽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전투 기술과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경험을 가진 살아있는 전설들이었죠. 주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조폭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의 반격은 잔인하지 않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조폭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련한 반격에 주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폭들의 둔탁한 공격은 어르신들의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했죠. 강민철은 김영철에게 제압당한 뒤 이성민과 이정구의 협공에 휘말려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의 부하들 역시 어르신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이미 꺾인 지 오래였습니다. 김영철은 강민철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후 조폭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의 몸을 눌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손놀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과거 팀을 이끌었던 그의 리더십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료들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박준호는 마치 그림자처럼 주막 안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폭들의 뒤에서 나타나 순식간에 그들의 관절을 꺾어 제압했죠. 조폭들은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박준호는 한 명을 제압하자마자 곧바로 다음 목표물로 향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술집 안을 휩쓸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마치 귀신 같았습니다. 이정구는 특유의 유머러스함 대신 냉혹한 전사의 모습으로 조폭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는 조폭들의 어설픈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오히려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했습니다. 조폭 한 명이 테이블을 집어 던지려 하자 이정구는 그 테이블을 순식간에 낚아채 오히려 조폭의 발밑으로 밀어 넣어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그의 팔을 꺾어 완전히 제압했죠. 그의 기술은 빠르고 예측 불가능했으며 조폭들은 그의 노련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만식은 직접적인 몸싸움에 뛰어들기보다는 마치 후방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브레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폭들의 심리를 교란하는 짧고 날카로운 말들을 던지며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죠. 야, 너희 조직 두목은 어디 갔냐? 이런 허접한 녀석들밖에 없어. 그의 말에 조폭들은 분노하면서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최만식은 동시에 주막 안의 작은 물건들을 활용하여 조폭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동료들이 공격할 수 있는 빈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전략적인 움직임은 어르신들의 공격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었죠. 조폭들은 어르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력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노인들을 깔봤지만 이제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폭력적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두려움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막 안은 박살이 났지만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주막 밖으로 도망치려 발버둥 쳤습니다. 어르신들의 압도적인 실력에 조폭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강민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을 겨우 일으켜 비틀거리며 주막 밖으로 내달렸죠. 그의 뒤를 따르던 부하들 역시 앞다퉈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주막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지만 조폭들의 흔적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통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짜릿한 승리감이 밀려오는 듯 했죠. 김영철은 흐트러진 윗옷을 가다듬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이제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강민철의 칼을 무심하게 발로 밀쳐 구석으로 보냈습니다. 젊은 놈들이 아직 멀었어. 박준호는 거친 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가벼운 몸짓으로 몸을 풀었습니다. 박준호는 이내 주막 구석에 쓰러져 있던 조폭 한 명을 발로 툭툭 건드리더니 그가 미동도 않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막걸리 잔을 다시 채웠죠. 이정구는 전투가 끝난 후에도 특유의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테이블 위에서 멀쩡한 막걸리 주전자를 찾아내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이 막걸리는 살아남았네. 역시 명주야, 명주. 그의 말에 최만식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만식은 주막 안을 빠르게 훑어보며 파손된 정도와 손님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전략적인 사고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멈추지 않았죠. 그는 주막 사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괜찮으냐고 물었고 놀란 사장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막 사장과 남아있던 손님들은 어르신들을 경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이 목격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어르신들이 한순간에 전사로 변해 조폭들을 제압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과 함께 짜릿한 대리만족을 안겨주었죠. 어르신들은 다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와 흐트러졌던 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쨍그랑. 김영철이 새 막걸리 잔을 들고 박준호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역시 이 맛에 사는 거지. 그의 말에 박준호, 이정구, 최만식 모두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주막 안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고 바닥에 엎질러졌던 막걸리 자국은 마치 사라진 전설들의 통쾌한 승리를 기념하는 그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회식이 아닌 마지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오랜 전우애와 잊혀졌던 실력을 세상에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었죠. 난동이 지나간 주막 안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깨진 주전자와 엎질러진 막걸리의 흔적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사라진 전설들의 통쾌한 승리를 증명하는 훈장 같았죠. 주막 사장은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연신 머리 숙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르신들은 그의 인사에 손사래를 치며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하지만 주막 안의 손님들은 그들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김영철은 남은 막걸리를 시원하게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시원함과 함께 잊혀졌던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금 확인한 듯한 만족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곁에 앉은 동료들을 한 번씩 훑어보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오늘 밤의 사건은 잊고 지냈던 뜨거운 피를 다시 끓어오르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준호는 과묵하게 잔을 비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뿌듯함과 함께 작은 흥분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과거의 모든 고뇌를 털어낸 듯 가벼워 보였죠. 이정구는 여전히 껄껄 웃으며 파전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봐, 이 맛이야. 젊은 놈들한테 좀 혼나야 정신 차리지. 그의 유머는 주막의 분위기를 다시금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 속에는 오늘 밤의 사건을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불의에 눈감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최만식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끄적였습니다. 그의 브레인은 이미 다음 모임 장소나 다른 소소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막 사장에게 다가가 파손된 기물에 대한 보상을 슬쩍 건네며 장사 계속 잘하시고 혹시 또 이런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요.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그들은 다시 평범한 노년의 삶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침 일찍 동네 뒷산에 오르거나 손주들과 놀아주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한담을 나누는 소박한 일상이 이어지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나이든 노인이 아닌 한때 조국을 지키던 전설로서의 자부심과 활력이 더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의를 보면 참고 넘어가지 않을 당당한 용기가 그들의 가슴 속에 다시 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조폭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노인들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실력자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깊은 공포와 함께 강력한 경고로 작용했죠. 그날 이후 그 지역에서는 조폭들의 행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옛 골목 주막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그곳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정의가 살아 숨쉬는 전설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라진 전설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했고 그들의 황혼의 그림자는 앞으로도 이 땅의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정의를 지켜나갈 겁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영웅으로 살았고 이제는 이름 없는 수호자로 남아 세상의 작은 불의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